이 수업 순서 맞게 그냥 이렇게 바꿔놨는데 문서로 다시 조금 보고 오늘은 영속성 컨텍스트랑 서비스 간단히 보고 끝낼게요. 아하하. 자, 제가 이제 수업 구현하면서 이론적인 부분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려울 테니까 조금 다시 보자면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JPA부터.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프링인데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스프링 데이터 JPA예요. 자, 이 친구는 스프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프링에 속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 JPA 영속성 관리를 하는 이 친구 영속성 관리라는 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데이터를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하는 엔터티와 레파지토리를 생성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여기다가 이제 조인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조인하는 법까지. 자, 한번 다시 보면 자, 우선은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 소스는 모델 2부터 계속 했던 거죠. 접속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자, 우리가 접속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꼭 작성을 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이 친구들 꼭 이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쿼리를 보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맷을 좀 이쁘게, 이건 이제 띄어쓰기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요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옵션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추가 옵션이니까 테스트 개발할 때만 했다가 개발 끝나고 배포할 때는 지워야 된다고 했고요. 윗부분이 꼭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꼭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도 안 만들고 이 수업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꼭 만들어야 되고 항상 아침에 여기 수업 준비할 때는 도커를 꼭 키셔야 되죠. 자, 도커 설치하는 법은 저희 오라클의 인스톨 수업에 있으니까 꼭 보고 하시고요. 요 오라클 22C XE에서 설치되어 있는 스쿼시라고 하는 스키마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면 껐다 키세요. 이게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종 안 될 수도 있어요. 잠자기 모드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요거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컴포넌트 하위에 있는 객체들을 스프링 빈 팩토리라는 것이 관리해 준다. 빈 팩토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자, 필드를 쓰고, 그 다음에 생성자 주입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서비스를 객체로 또 만들 때, 이 친구도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들끼리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면, 여기 생성자가 있다면, 이렇게 주입을 해주는 거죠. 또 여기 컴포넌트가 있고, 여기 생성자가 있으면, 이렇게 주입을 해주고. 그래서 컴포넌트들끼리 이렇게 주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데이터 소스면, 요게 뭐 레파지토리일 거고, 뭐 우리가 레파지토리를 뭐 EMP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우리 EMP 레파지토리에 데이터 소스를 생성자 주입으로 넣는 코드가 없는데요. 저희가 우리를 이 친구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로 만든 적이 없죠. 클래스로 만드는 JPA 쪽에서 생성자 주입을 써놨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볼 서비스. 자,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이게 뭐예요? 스프링 빈 팩토리가 되겠죠. 이 빈 팩토리라는 건 뭐다? 말 그대로 공장. 이 친구는 뭐예요? 공장에 있는 컴포넌트인 빈. 이 빈을 만들 때 서로 주입을 해주는 관계. 자, 이렇게 써놓으면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입을 해주더라.
또는 이제 쉽게 요 위에다가 오토 와이드라고만 써도 되는데 요걸 안 쓰고 그쵸? 안 쓰고 오토 와이드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건 스프링 쪽에서 그렇게 크게 권장하진 않고요. 생성자 주입을 더 권장합니다. 뭐 타입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꼭 그런 문제만은 아니고 개발자들이 이 파이널을 쓰기 위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개념적인 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객체를 만들다가 주입받는 이런 거죠. 우리가 제어가 역전되었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더라. 자, 요거에 대한 얘기고요. 자, 드디어 이제 JPA 들어왔는데 JPA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엔터티를 만들었어요. 엔터티가 뭐의 핵심이다?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의 핵심이더라. 자,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가 스키마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EMP 테이블을 만들고 DPT 테이블을 만들고 자, 만들고 보니까 이 친구들 다 보니까 자바에 있는 요 DTO인 엔터티와 똑같더라. 생긴 것만 다르지. 그죠? 얘는 인티저고 얘는 넘버고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벌차고 이렇게 타입만 다르지 실제로 똑같더라. 그래서 이 엔터티를 여기 있는 테이블이랑 매핑하면 어떨까 해서 이게 뭐예요? 오브젝트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매핑하겠다. 이런 거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것이 JPA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테이블이랑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작성을 하시고 비슷하게 최대한 서로 적용되도록 타입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롬보고로 getter setter를 썼었죠? 여기다가 getter setter를 컴파일 시 자동 구현하게 해놓으면 이 친구가 getter setter가 되면서 ORM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쿼리를 실행하는 것도 자동 완성이 되는데 뭘로? 자, 여기 레파지토리가 여기 있다. 자, 왜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구현의 완성이죠. 요거. 자, 이름 짓고 JPA 레파지토리 상속받으면 이제 DAO가 완성되는 거예요. DB 액세스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고요. 이때 꼭 넣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EMP, 엔터티,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한 거. 그 다음에 PK의 타입.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CRUD가 만들어집니다. CRUD 대표적인 게 find all, find by ID. 죄송해요. read가 find all, find by ID. create는 save, 이것도 save, delete by I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JPA 걸 쓸 수 있고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는 페이지네이션이 포함이 돼 있어요. sort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이지네이션, 말 그대로 페이지네이션 쿼리를 자동 완성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페이지네이션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페이지네이션은 MySQL이랑 포스트그레랑 오라클이랑 다 다른데 다 다르다 그랬었죠. 각자 조금씩 다르다. 오라클 모듈이 제일 어려운데요. MySQL 제일 쉽고. 자, 근데 이제 이 JPA가 자동 완성해주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달라도 문제가 없어져요. 우리가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으로 자동 완성을 쓰게 되면 누군가가 자동으로 구현해준다는 건 뭐다? 구현 속도나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용이해진다. 유연성이 높아지는 거죠. 코드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구현 속도도 빨라지겠죠. 대신에 여러분들 JPA를 조금 더 배워야 된다. 좀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나중 가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죠. JPA를 하면서 얻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코드 한번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죠. 부서 번호로 조회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메서드 쿼리라 부르죠. 자, 메서드 쿼리. 이렇게 씀으로써 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데, 자, 서비스에서 이렇게 레파지토리를 쓰겠다고 여기에서 함수를 이렇게 구현한 걸 볼 수 있네요. 서비스는 자동 구현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이렇게 주입받아서 쓰는 구조고요. 오토와이드가 생략되어 있네요. 그럼 리스트에서 지금 현재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부서 10번을 조회한 결과를 EMPs라고 해서 EMP 리스트에다가 전달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워본 게 조인입니다. 레파지터리. 쿼리 메소드네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쿼리 메소드. 자, 레파지터리라는 건 뭐다? DB 액세스 오브젝트더라. 구현 방법은 요렇게더라. 방금 얘기했죠. 넘어가서.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서드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세이브로를 여러 개 저장하는 거. 자, 이건 오늘 영속성 컨텍스트 배우고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요건 나중에 배워볼 거고. 자, find by id, find all인데 정렬, find all인데 페이지. 이 페이징 안에 정렬을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find all by id. 요거는 뭘까? 요거는 뭐예요? id로 in 문법 쓰는 거예요. 그죠? 외워져라 in 문법. 뭐 7788, 7777,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찾는 거죠. find all by id.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get reference by id. 자, 요거는 이제 프록시 객체 조회인데 우리가 프록시 배웠죠? 뒤쪽 가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요런 건 뭐 내부적으로만 돌아갈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뭐 이건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숫자 세는 거고 이건 삭제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본 게 파생 쿼리,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 메소드라고 하는 작성법이죠. 자, 이미 제가 모델 2 하면서 여러분들 훈련을 좀 시켰어요. 그죠? 다오 쓰실 때 꼭 이런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 상태고요. 여기 조금 더 구체적인 문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쿼리 작성하면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을 때 옵셔널이라는 걸 쓰게 되면 널인 것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널. 자, 이 친구가 널일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옵셔널 쓰는 법도 배워봤고요. 선생님, 저는 쿼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쿼리 메소드 못 써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쿼리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여기다가 select 하고 여기 지금 뭐예요? JPQL이라 불러요. 오브젝트 릴레이션십 매핑 기반. 자, 이때 EMP는 테이블에 있는 EMP가 아니라 EMP로 만든 클래스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 친구는 우리가 뭐다? 클래스로 만든 EMP더라. 이 친구 우리가 엔터티 이렇게 써놨죠? 엔터티. 자, 이 친구에 있는 필드로 쿼리를 작성하는 것이 JPQL이에요. 문법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이 쿼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쿼리는 자, DPT no와 between 뭐야 이거? DPT no가 이것이고 그리고 또한 급여가 between A and B죠.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급여가 예를 들어 이게 100이 왔다. 그럼 100부터 어디까지? 200까지다. 그러면 20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셀이 100부터 200까지. 부서가 여기다가 10이 왔다. 그러면 부서는 10번 부서인 것.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죠. 급여의 내림차순으로. 자, 이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친구가 뭐예요? 파라미터를 받는 친구죠. 이 친구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내가 JPQL 문법을 못 쓴다. 그럴 때는 네이티브 쿼리. 예를 들어 독자적인 문법을 꼭 써야 된다. 그래, 오라클 전용 문법을 써야 된다. 그럴 때는 네이티브 쿼리를 쓰면 된다고 했고요.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엔터티의 필드명으로 조회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다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번 수업했던 JPA 조인입니다. 조인. 자, 이제 오늘 영속성 컨테스트 할 건데 간단하게 보면 저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안내는 해주고 있는데 자, 이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영속성 컨텍스트라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메모리예요.
메모리, JPA가 임시로 쓰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여기서 그럼 영속성이라는 건 뭐냐? 유지한다는 거예요. 컨텍스트는 연결한다. 유지를 연결하는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지를 연결하는 메모리, JPA 메모리. 자, 이 친구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 자, 여기 보면 1차 캐시. 자, 여기 캐시라는 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저장해 놓는 걸 우리가 캐시라고 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저장한다. 이런 거죠. 자, 대단한 말이 아니라 뭐다? 1차적으로 저장. 그럼 여기 보면 보관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보면 상태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영속성 컨텍스트라 부릅니다. 자, 이때 저장해 놓았을 때 그 친구를 찾는 거는 엔터티 매니저라는 객체가 찾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장소가 있으면,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EMP를 조회를 했어요. 파인드로 조회를 하면, 자, 제일 처음에 조회하는 게 아니라, 혹시 조회한 내역이 있니? 하고 여기 물어봐요. 없죠?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베이스 가서 EMP3를 조회해요. EMP 내역을 조회해서 가져와요. 가져와서 여기다가 먼저 저장을 해놔요. 자, 7788은 누구? 7777은 누구? 6666은 누구? 9999는 누구?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또다시 내가 자, 이 얘기 끝나고 나서 또다시 이렇게 조회를 했어요. 다 끝이 나고 또 조회를 해요. 저장이 돼 있네? 그러면 그대로 쓰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영속성 컨텍스트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설명이 정확히 맞진 않아요. 왜 맞지 않냐면 또 조회할 때는 아마 없을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저장해 놓은 걸 쓰게 되면 이 친구가 데이터가 항상 수시로 바뀌는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아마도 이 친구가 조회할 때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언제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는 거냐? 자, 우리가 조인할 때 썼었어요. 조인할 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EMPS랑 DPT를 관계로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부서가 10이야. 여기 부서 10이 오겠죠? 여기 부서 10이 올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부서가 20이야. 부서가 20이 올 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부서가 10이야. 그러면 또 다시 10을 조회하는 게 아니라 이 10이 그대로 있구나 하고 10을 그냥 연결만 해요. 자, 이 친구가 30이면 30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번 필요한 데이터를 중복돼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기 저장해 놓고 중복해서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영속성 컨텍스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는 우리가 세이브 때도 배웠는데요. 세이브. 제일 처음에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9999라는 사원을 저장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9999를 여기다 저장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9999가 있니? 없으면 저장하고. 자, 만약에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 친구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저장할 때 관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또 영속성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도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이 점은 뭐다? 쓰기 지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저장과 관련된 거, 변경 감지, 동일성 보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계로 매핑해서 조인을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관계 매핑으로 조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처음에 내가 참조하는 데이터. 지금 현재 관계가 뭐예요? 사원이 부서를 참조하고 있죠? 사원이 부서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사원부터 구현을 합니다. 자, 구현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뭐예요? join column dpt no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many to one 요걸 꼭 써야 됩니다. 자, join을 하는 입장은 내가 이제 참조하는 입장은 보통 n개가 있고 이 친구가 1개. 이 1개를 여러 개가 참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many to one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참조하는
fk를 꼭 써야 되고요. 요 fk는 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명이 아니라 실제 요 엔터티에 있는 필드명이 아니라 실제 테이블에 있는 dpt가 가지고 있는 pk의 이름을 꼭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미 그렇게 맞는 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조회하는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레이즈라고 하면 바로 조회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날 쓰면 dpt를 쓰면 그때 조회하겠다 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연 조회라 부른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참조의 키를 가지고 있는 대표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도 써줘야 돼요. 자, 원투맨이 나를 여러 개가 참조해. 자, 이 친구가 참조하는 거죠. 이때 참조할 때 이름을 dpt로 참조하고 있어. 자, dpt로 참조하고 있어. 꼭 이걸 꼭 써줘야 되고요. 자, 여러 개니까 리스트든 셋이든 써야 됩니다. 자, 리스트든 셋이든. 그런데 셋을 더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자,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또 넘어와서 이거는 지연조회시 트리거입니다. 지연조회시 트리거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서비스와 뷰가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거는 뭐예요? 뷰입니다. 뷰. 자, 보면 뷰에서 dpt의 dname을 조회하겠다. 이게 뭐예요? 트리거입니다. 이때 뭐예요? 셀렉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dname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자, 이것을 보고 조회한다 그랬죠? 이때 이 dname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이때 조회되고 있어요. 이때 조회되는 걸 무슨 객체라 불렀어요? 대리객체. 그죠? 대리객체의 영어는 뭐예요? 프록시. 프록시가 자, 대리객체가 내부 객체로 있는데 dname을 먼저 이렇게 출력해 놓고 기다려요. 뭐 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dpt를 조회할 때까지. 그러면 select문이 발동하겠죠? 그래서 조회한 결과를 가져와서 그래서 dname을 이렇게 조회하고 있죠. 자, 이때 대리객체가 트리거로 동작할 수 있는 곳이 서비스에서 transactional이라고 써져 있는 곳과 그 다음에 뷰에서 이렇게 렌더링 할 때 두 개에서만 우리가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프록시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트리거가 발생하는 시점은 이렇게 dpt를 조회할 때, emps를 조회할 때, 이때 트리거가 발동합니다. 또는 toString도 발동 조건이고요. equals도 발동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롬복을 쓸 때 이 toString 쓰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주의해서 어떻게 작성했을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 꼭 쓰라고 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여기다가 toString을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다가 toString. 자, 여기도 toString 썼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emp를 조회할 때, 자, emp 안에 dpt가 있죠? 그러면 또 dpt를 또 가져와요. 자, dpt 안에 또 뭐가 있어요? emp가 있죠? 또 emp를 또 가져와요. emps 안에 또 뭐가 있어요? dpt가 있죠? 또 dpt 안에 뭐가 있어요? emps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계속되는 거? 무한제기라 불렀죠? 무한제기, 무한반복문이죠? 그래서 이걸 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toString으로 출력할 때 나는 제외하겠다. toString exclude 했었죠. 자, 이런 코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꼭 요 두 개에다가 toString exclude를 써야 됩니다. 자, 밑에 제가 또 한번 정리해놨어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써져 있네요. 그죠? 롬북 할 때 꼭 toString exclude로 제외하라는 거고요. 자, 내려가서
자, 여기 보면 n 플러스 1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시간 내서 보여드리고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복습 시간이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거고요. 자, 내려가서 이것도 해결 방법 볼 거고요. 딴딴딴 따라단딴. 자, 이거는 조인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연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연 조회라는 건 뭐다? 내가 사원을 조회하고 있는데 사원들을 이렇게 조회하고 있는데 경민 사원이 부서가 10이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번 부서의 정보를 조회해 오는 거죠. 10번은 어카운팅이고 뉴욕이야. 자, 근데 이거 조인이랑 똑같죠? 조인이랑 똑같은데 실제로 조인은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날 걸 조회할 때 부서를 또 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나는 실제로 그냥 조인을 하고 싶어.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엔터티 그래프. 자, 그러면 무조건 조인을 합니다. 자, 조인 쿼리가 발생할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DPT가 복수다. 이건 이제 반대로 적어 놓은 것 같은, 이거 지금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DPT가 복수일 수 없죠, 그렇죠? EMP가 복수죠. 하여튼 복수인데 내가 이제 복수가 다 들고 오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자, 내가 사원을 조회하고 있어요. 10번 부서 사원이 아니라 부서를 10번 부서의 어카운팅의 뉴욕. 근데 자, 10번 부서를 참조하는 사원들을 출력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게 EMP3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 10번 부서에 경민이 있고 범준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영이 있고, 또 지영이 있고, 쭉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제한을 주지 않으면 50만 명이 나올 수도 있고, 5천 명이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나오겠죠? 우리 회사에 사원이 많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50개만 나오게 해줘. 50개만 나오게 해줘.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이 매치 사이즈입니다. 매치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조회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내가 무턱대고 조회했는데 너무 많으면 일을 너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의 양을 우리가 제한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뷰에서 이 친구를 다 출력할 이유도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조인 쿼리를 쓸 수도 있고요. 자, 자꾸 n 플러스 1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해 볼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자, 또 넘어가서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뷰에서 DPT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지연 로딩 트리거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컨트롤러에서 이런 식으로 조회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연 로딩의 트리거로 프록시가 일을 못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록시 객체인데 제가 한 번 더 정리했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직렬 이슈가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랑 비동기 통신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서비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시고요. 자, 다시 프록시 좀 보고 갈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는 했는데 문서론 처음 보고요. 자, 레이지 프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프록시라는 친구는 언제 나오냐면요. 지연 로딩에서만 나와요. 지연 로딩. 우리가 이제 패치 타입 레이지라고 써져 있는 거죠. 패치 타입 레이지. 자, 이때 프록시라는 거는 대리 객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친구도 디자인 패턴이라 불렀어요. 자, 이 디자인 패턴은 왜 나온 걸까요? 자, 우리가 자, 데이터가 있는데
자, 어떤 데이터를 계속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조인을 썼어야 됐어요. 조인을 써야 됐어요. 자, 조인 쿼리를 구현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요. 내가 사원을 조회했는데 사원만 필요한데 조인 쿼리를 써놓으면 부서도 따라오게 되죠. 나는 사원만 조회했는데 부서가 계속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디자인 패턴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이 디자인 패턴입니다. 자, 이때 디자인 패턴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우리 시스템적으로 감시자가 있었어요. 감시자 누구? 스프링이에요. 지금 현재 감시자는 스프링 JPA가 되겠네요. 자, 이 친구가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있으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EMP를 조회할 때 DPT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만 또다시 조회해서 주면 안 될까? 그것이 무엇을 조인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대리인을 내세우면 어떨까? 자, 이때 내가 DPT를 먼저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 친구가 조회가 되면 실제로 조회한 내역을 주는 거죠. 이때 등장한 것이 프록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프록시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대리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호출하면 실제로는 자, 이 친구는 무엇을 DB에서 지연 로딩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관계를 써놓은 거죠. 원투매니의 패치의 패치 타입 레이지.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프록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퀄스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또 넘어가서 이렇게 many to one의 레이지. 자, 이렇게 레이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엔터티에 엔터티 프록시가 포함이 된대요. EMP 프록시가 되겠죠. 내부 클래스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자, 여기도 자, 프록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정확히는 이제 이 EMP3를 조회하는 프록시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프록시를 직접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이 친구는 엔터티 매니저를 이용해서 get reference로 프록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했고요. 어떻게 했냐? 자, 저게 이제 정석이겠죠. 테스트에서 그렇죠? 자, 요 예제를 보시면 자, EMP를 조회할 때 요 DPT를 받았어요. 자, 이 친구가 누구다? 프록시더라. 자, 프록시. 여기서 우리가 EMP get 클래스로 출력을 해봤습니다. 클래스로 출력을 해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 트랜잭션 R을 빼놨으니까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류가 뜨고 있고요. 짠. 지금 현재 없는 친구가 있어서 오류가 떴네. 잠시만요. 있는 친구가 여기 있다. 지금 현재 이 친구가 DPT로 뜨네요. DPT 엔터티가 프록시가 아니라 자, 왜 이럴까? 지금 트랜잭셔널을 지워놨고요. find by name을 제가 조인했죠. 자, 이 조인했습니다. 얘는 지금 조인한 거고요. 여기 엔터티 그래프 돼 있죠.
강제 조인한 거고. 자, 요거 말고, 자, 누구를 볼 거냐 하면, 자, 여기 find by id 볼게요. find by id는 현재 조인이 아니네요. 자, 올리면 이 친구는 조인이 아니고요. 자, 한번 이 친구로 실행해 볼게요. 자, find by id. 이 친구가 프록시가 뜰 거예요.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hibernate proxy 타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dpt 안에 프록시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대리인이에요. 대리 객체.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조회를 누르면 뭐 할 때까지? 실제로 조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지금 밑에 보면 코드도 똑같아요. 볼까요? 자, 코드를 볼게요. 자, 먼저 쿼리로 누구를 사원을 조회하고 꺼냈어요. 꺼냈는데 자, 부서 번호로 부서를 또 필요로 한대요. 자, 이 부분이 어디다? 자, 여기 부분이에요. 자, 사원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조회를 했어요. 먼저 조회했죠.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조회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EMP만 필요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보니까 DPT도 필요하대요. 지금 보면 조회를 아직 안 했죠? 자, 이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회를 시작하고 있죠. 자, 시작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조회를 시작했고, 조회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뭐다? 대리객체다. 대리객체. 대리객체가 조회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하는 것을 프록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실제로 프록시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엔터티 매니저를 EM이라고 줄여놓은 건데, 엔터티 매니저는 클래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엔터티 매니저. 자, 이 친구도 주입을 받았겠죠? 오토와일드로. 자, 이렇게 주입받고 이 친구 이름이 EM 이렇게 보던 거고요. em.getReference로 DPT 엔터티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ID가 될 거고요. 10번을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서 10번. 부서 10번을 찾겠다. L은 long 타입이죠. long 타입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티저니까 이걸 빼도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프록시를 받아서 확인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저렇게 안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록시를 쓰기 위해서 꼭 써야 됐던 게 요 transactional 이 친구를 꼭 써야 됐습니다. 이 친구 안 쓰면 오류가 떴었고요. 자, 우리가 쓴 코드도 보시면 자, 이렇게 transactional을 쓰고 있죠. 서비스인 척 하는 거죠. 테스트가. 자, 그래서 우리가 JPA 테스트 할 때 꼭 transactional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쿼리로 즉시 조인을 해봤는데 즉시 조인은 요 밑에 보이는 아까 요 find by name이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둘 다 있네요. 여기 보면 자, 조인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이렇게 패치 조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엔터티 그래프를 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조인을 합니다.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아까 다시 이 친구를 보시면 이렇게 조인 쿼리가 쓰고 있죠. 조인 쿼리 쓰고 있고 아까 전처럼 이 DPT가 뭐예요? 프록시가 아니라 실제 DPT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쉬었다 와가지고 뭘 해볼 거냐면 n+1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